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저번 동영상에서는 이 16단원 공부를 시작을 했죠. 회사가 재무상태표의 오른편을, 즉, 자기 자본하고 부채 중에 이렇게 골라서 비율을 맞춰서 구성을 할 수가 있겠는데, 자기 자본 100%로 회사를 가져가는 것보다 부채를 일정 부분 끌고 왔을 때, 우리는 뭐 예시로는 50대 50을 끌고, 50대 50으로 한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그러한 경우에 회사의 재무적인 측면에 영향을 당연히 미치더라. 그런데 EPS도 올려주고 ROE도 올라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동영상에서 이 16.3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6.3 부분부터 나오는 내용은 노벨상을 받은 자본 구조와 관련된 이론에 대해서 핵심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이, 모딜리아리라는 분하고 밀러라는 분이, 어, 1명제, 2명제, 3명제를 이렇게 각각 발표를 하셨고, 자본 구조에 대해서 그렇게 각각 발표를 했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는 것입니다. 어, 첫 번째, 첫 번째를 MMA 제1명제라고 하고, 그 이름은 파이 모형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밑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식 대 채권, 즉, 자기자본 대 부채를 4대 6으로 하든, 오른편처럼 6대 4로 하든, 기업의 가치, 이 원 사이즈 자체는 같잖아요. 즉, 아, 어떻게 하든 기업의 가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MMA 일명제가 되겠습니다. MMA 일명제는 간단하죠. 그쵸? 그리고 이제 좀 더 발전시켜서 발표한 것이 두 번째, 즉, MMA 이명제, 제2명제가 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에서 외근, 세금 부분을 빼면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외액에서 어, 이 외액을 이렇게 총 코스트 오브 캐피털, 기업의 코스트 오브 캐피털로 생각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 식을 요 R2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자본의 자본 비용이 기업 자산에 대한 요구 수익률, 기업의 부채에 대한 자본 비용, 그리고 자기 자본 부채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시면 자기 자본 부채 비율을 높이면 자기 자본의 위험이 커져서 결과적으로 자기 자본에 대한 요구 수익률, 즉 자기 자본의 자본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면 여기서 요 D만큼, 즉 자기 자본보다 부채를 점점 더 많이 가지고 올수록 총 이 RE가 커지게 되고, 이 RE가 커지게 되는 것은 결국 이 기업의 전체 자본, 코스트 오브 캐피탈이 커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제1명제, MMA 제1명제 살펴보았던 것을 바로 이 웩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하면 MMA 1명제는 전체적인 자본 구조를 어떻게 짜든지 영향을 안 미친다. 즉, 어, 부채와 자기 자본의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든지
이 외근 일정하다라는 것이 MM의 일명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니,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이 부채, 자기 자본 대비 부채를 점점 더 늘릴수록 이렇게 자기 자본의 비용이 늘어나면서 결국 전체 코스트 오브 캐피털이 늘어난다라는 것이 MM의 제2명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웩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 MM의 제1명제는 자본과 부채의 비율을 어떻게 잡든 회사의 웩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고 제2명제가 말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 자본 대비 자기 자본 대비 부채를 점점점 더 늘릴수록 비용은 증가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 MM의 제2명제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 예제 16.3번을 통해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리카르도 코퍼레이션의 웩은 12%이다. 그리고 8%의 이자율의 돈을 빌릴 수 있다. 이 리카르도 코퍼레이션이 목표로 하는 자본 구조가 자비 자본과 부채 비율이 8대 2이다. 그러면 자기 자본의 자본 비용은 얼마인가? 그리고 목표 자본 구조를 5대5로 했을 때 이 회사의 자본 비용은 얼마인가? 자, 자기 자본의 자본 비용은 MM의 이명제에 따르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봤고, 첫 번째 경우에는 자기 자본이 80, 부채가 20%인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에 0.25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결국 자기 자본의 자본 비용이 13%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경우에는 자기 자본과 부채가 5대5 반반이기 때문에 비율이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구해보면 RE 값이 16%가 될 것입니다. 자기 자본 비중이 80%이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자기 자본의 자본 비용은 13%로 이렇게 계산을 해 놨죠. 그러면 회사 전체의 웩은 이렇게 12%, 즉 cost of equity, 그다음에 equity 비율, cost of debt, 여기 8%라고 했으니까 cost of debt, 그다음에 debt의 비율에서 12%가 이렇게 계산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본하고 부채가 8대 2인 경우 웩을 계산을 해본 것이고, 이제 두 번째로 자기 자본하고 부채가 5대 5인 경우 웩을 계산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웩을 계산하는 거니까 cost of equity 곱하기 그 비율, 그 다음에 cost of debt 곱하기 비율 하면 마찬가지로 12%가 웩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방금 살펴본 예제는 8대 2로 해도 전체 웩이 12%고 5대 5로 해도 전체 웩이 12%가 나오는 MM의 일명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살펴본 MM의 이명제는 기업의 자기 자본의 자본 비용이 두 가지 요소로 나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RA였고 두 번째 뒤에 있는 덩어리들은 이렇게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RA는 뭐라고 하냐면 경영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영 위험은 우리가 앞에서 분산 포트폴리오에서 살펴보았던 것 중에 이 체계적 위험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재무 위험이라고 하고, 재무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좀 더 위험할 수도 있고 덜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부채를 아무래도 좀 과도하게 가져가면 자본 구조를 가진 회사는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아무래도 부채 대비 자기 자본의 비율이 좀 높을수록 좀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 MMA 이명제는 두 가지 파트로 자기 자본의 자본 비용이 구성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 이제 우리가 뭐를 해볼 것이냐면, 이 16.3에서 살펴본 MMA 1명제와 MMA 2명제는 우리가 MMA 1명제, 2명제 살펴볼 때 거기에 무슨 뭐 세금이 있다거나 그런 요소를 다 빼고, 그러니까 아주 간략한 상황에서의 MMA 1명제, MMA 2명제를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6.4에서는 뭐를 하게 되냐면 세금이라는 것을 넣어서 MMA 1명제와 MMA 2명제를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게 됩니다. 우선 이 세금 얘기가 왜 나오냐면, 부채, 즉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을 할수록 그 부채를 많이 끌고 올수록 채권 이자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세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세금은 항상 부채와 연결이 됩니다. 즉 부채 이자는 세금이 공제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살펴보면 예시를 통해서 보면, 부채가 없는 자기자본 100%인 기업 U와 부채가 있는 기업 L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자. 여기 지금 먼저 그림을 보면 부채가 없는 기업 U와 부채가 있는 기업 L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EBIT는 동일하게 1000이라고 하고요. 부채가 있는 기업 L은 8%로 자본을 조달했습니다. 채권을 조달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 곱하기 8을 하면 매년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이렇게 80만큼이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100%인 기업을 가정을 한 것이죠. 기업 L은. 기업 U는 그래서 과세 대상 소득이 1000이고요. 기업 L은 1000 빼기 80 하면 920. 그래서 이 EBT에 대해서 세금 21%인 210을 내면 기업 U는 총 자기한테 떨어지는 것이 790인 반면, 기업 L은 920에서 세금 21% 내면 순이익이 총 떨어지는 게 726.8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세금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아니 부채를 하나도 안 쓴 기업 U는 210이라는 세금을 내는데 부채를 쓴 기업 L은 세금을 193.20밖에 안 낸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다? 부채의 절세 효과 때문에 기업 L이 세금을 덜 내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채를 쓰면 좀 기업한테 세금을 절약해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이고요.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면, 자, 보세요. 현금 흐름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에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감가상각, 그러니까 디프레시에이션이 없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 OCF, 현금 흐름 어떻게 구하더라? 앞에서 배운 대로 OCF는 EBIT 플러스 디프레시에이션 빼기 세금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디프레시에이션이 0이라며, 그러니까 여기처럼 EBIT에서 세금만 빼면 OCF가 나오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U와 기업 L의 OCF를 각각 살펴보면,
부채를 쓴 기업 L은 1000 빼기 193.20 해서 OCF가 806.80이 나오게 되는 거고, 자기 자본 100%인 기업 U는 EBIT 1000에다가 세금 210 빼고 OCF가 790이 나오게 된다. 아니, 그래서 지금 살펴보면 부채를 쓴 기업 L이 오히려 OCF가 더 크게 나오네요. 그쵸? 아니, 세금도 효과가 오히려 부채를 쓰는 게 더 긍정적인 효과가였고, OCF 측면에서도 이렇게 기업 L이, 부채를 쓴 경우인 기업 L이 OCF가 오히려 더 크게 나옴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 절세 효과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어, 기업 L은 얼마만큼의 절세 효과가 있냐면, 매년 내는 이자 80 곱하기 21%. 그래서 세금에서 16.80만큼. 요 210 빼기 193.20을 하면 16.80이 나오는데, 즉, 이 16.80만큼이 부채를 쓴 거에 대한 대가로 세금이 공제가 됐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이렇게 부채를 쓰면 부채의 이자에 세율 곱한 것만큼 이렇게 세금이 절약이 되는구나. 그래서 기업은 부채를 아예 안 쓰는 것보다 부채를 좀 쓰는 게 이익이 되겠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조금 멋있는 말로 우리 교과서에서 뭐라고 소개를 해준다? 이자의 세금 절약 효과, 영어로는 텍스 쉴드 효과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6.4에서 세금 절세, 그러니까 부채 이자 나가는 것에 곱하기 세율 한 만큼 절세되는 것이 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더 보면, 여기 화면에서 조금 더 이어서 보면, 부채가 영구적이라고 하면 부채를 쓴 회사는 매년 16.80만큼이 절약이 되는 거죠. 즉, 플러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업 L은 매년 790에 플러스 16.80만큼 한 그런 현금 흐름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매년 16.80이 플러스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율 할인율 8%로 영구연금 계산하는 방식으로 현재 가치를 구해보면 이 회사한테 총 210만큼의 플러스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법인세, 즉 세금이라는 것을 포함을 해서 보면 세금을 부채를 가져올수록 회사의 가치가 높아지더라. 즉, 우리 예시로 말을 하면 210만큼이 더 크더라라는 것입니다. 부채를 가져오지 않을 때보다 부채를 가져올 때 회사의 가치가 더 크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앞에 그래프를 지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RU를 무부채 기업의 자본 비용이라고 하자. 그러면 기업 U는 아까 우리가 매년 790만큼의 현금 흐름이 오는 것을 살펴보았고, 그래서 이 기업의 가치는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 7,900이 되겠다. 그런데 부채가 있는 기업의 가치는 그것보다 큰 8,110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뭐야 이거? 부채를 안 쓰는 경우보다 부채를 쓰는 경우,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게 되는 거냐? 중요한데 뭐냐면 100% 부채를 가져가는 것이, 즉 자본 구조
재무상태표의 오른편을 다 부채로 채우는 것이 회사한테 이익이 된다, 최적의 자본 구조다라는 다소 비합리적인 결론에 우리는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는 100%의 부채가 최적 자본 구조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앞에서 부채가 100%였던 기업 L의 총 가치가 8,110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1,000이라는 가치를 갖기 때문에 자기자본은 우리가 역으로 7,110, 자기자본의 가치가 7,110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자본의 자본 비용을 계산해보면 10.22. 그래서 만약에 자기자본만으로 비용을 조달했다면 10.22만큼을 내고 조달을 해와야 하는 것이었을 텐데 이 기업의 경우에는 부채로 자금을 1,000만큼 조달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10.22보다 낮은 9.74로 자금을 더 아껴서, 자본 비용을 아껴서, 즉 부채를 쓴 만큼 이렇게 외익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채를 쓰면 쓸수록 이익이다라는 이런 좀 다소 비합리적인 그런 결과를 우리가 도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RU, 즉 자기 자본의 자본 비용은 10%가 쭉 유지가 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렇게 부채를 쓰면 쓸수록 절세 효과 때문에 기업에게 더 유리함을, 즉 자기 자본 대비 부채를 점점 더 쓰면 쓸수록 회사에게 더 유리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부채를 쓰면 쓸수록 외익이 이렇게 낮아지는 효과가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